요즘 저희 교양만두팀은 병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노동자의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나마 회사 상비약으로 진통제가 있어서 견딜만 한데 우리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었던 조선시대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진통제도 없이 어떻게 버텼을지 눈물이 납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일하다가 골병 들었던 조선 사람들입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농사일하느라 팔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접하는 조선시대 관련 창작물은 대부분 왕족이나 양반 사대부들 이야기가 많죠. 하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조선 초기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중은 무려 85% 정도. 심지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내 땅은 없고 주인집 땅을 대신 경작하는 노비들이었죠. 사실 농사일은 지금도 겁나 빡셉니다. 혹시 일 때려치우고 시골 내려가서 평화로운 자급자족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마 주말 농장 한 번만 갔다 와도 막 농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회사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고 싶어질 건데요. 하물며 밥 깔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수확하고 탈곡하는 모든 과정을 다 사람 손으로 해야 했던 과거. 농사일은 저세상 난이도였습니다. 살충제? 당연히 없음. 소중한 논밭은 벌레들의 무제한 뷔페나 마찬가지고요. 제초제? 당연히 없음. 끝도 없이 부활하는 미친 잡초들을 뽑느라 허리디스크 걸릴 정도였습니다. 각종 농기계? 당연히 없음. 내 팔다리가 최신식 농기계임.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는 수리시설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 논밭이 물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있는데 비도 제때 안 내리면 열심히 어깨와 팔관절을 갈아서 직접 냇물을 퍼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해도 쌀농사 하나로는 한 해 먹을 양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재배 시기가 다른 여러 가지 잡곡도 틈틈이 길러야 했죠. 대신 비수기 때는 뜨끈한 구들장에서 휴식을 취하 긴 갯불, 대자리나 멍석도 짜야 하고 장마철에 쓸 비옷도 만들어야 하고 땔감도 해야 하고 낡아 빠진 집도 수리해야 합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부업은 바로 집신 만들기. 집신은 내구성이 일회용 수준이다 보니 과거 보러 가는 선비나 떠돌이 행상들은 집신을 수십 켤레씩 들고 다닐 정도였는데요. 그나마 재료는 공짜라서 직접 집신을 만들어서 신는 사람들이 많았죠. 여튼 이렇게 평생을 일했으니 골병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애들 키우랴 밤에는 바느질하랴 관절이 어찌나 쑤시는지.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1순위로 익혀야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길쌈과 바느질. 길쌈은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지금이야 아침에 옷을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칼 배송 받을 수도 있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기워 신기는커녕 그냥 새로 한 켤레 사면 되는 소 이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서 옷은 돈 주고 사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옷감은 팔아도 옷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었죠. 그럼 만약에 새 옷이 필요하면 어떡하냐? 네, 밭에다 모카씨부터 씹으면 됩니다. 수확한 모카를 부드럽게 잘 풀어주고 솜고치를 만든 다음 무명실을 뽑고 실로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드는 거죠. 이걸 다 누가 한다? 이 집안의 여성이 내가 직접 한다. 당시 각종 옷감을 가정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화폐가 통용되기 전 옷감은 국가 공용화폐로서 현금이자 체크카드 그 자체였기 때문인데요. 국가의 세금도 옷감으로 대신 냈고 물건을 살 때나 주막에서 술을 먹을 때도 옷감으로 계산할 정도였죠. 옷감을 짠다는 건 곧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으니 당연히 여성들은 밤낮으로 몸을 갈아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날 이 집 저 집 불려가서 기와 얹어주고 지붕 수리해주느라 골병 들겠슈. 조선시대에 먹을 걸 담당하는 주요 산업이 농업이라면 먹을 걸 제외한 각종 생필품을 담당하는 또 다른 주요 산업은 바로 수공업인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해 보이는 농가에서도 쇠를 다뤄야 하는 농기구나 가마에 구워야 하는 그릇 같은 건 직접 만들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쓰는 사치품이나 군에서 사용할 각종 무기 등은 초고난도의 전문 기술을 필요로 했는데요. 이런 고급 기술을 보유한 금손 장인들을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공예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각 분야의 공장들을 확보해서 생산과 유통을 관리할 정도였죠. 문제는 나라에서 이 금속
증손들을 매우 천대했다는 것.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천대한 조선시대의 장인들은 대부분 노비나 양인 출신이었습니다. 국가에 소속된 공장들은 1년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각종 관청에 불려가 무보수로 착취당하며 열정페이해야 했고요. 양반들이 들러붙어서 우리 집에 장롱 하나만 만들어주라, 집수리 좀 해주라, 진상 부리는 것도 들어줘야 했죠. 관청에 안 나가도 되는 날은 개인적인 수입 활동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했는데요. 장인들이 돈을 잘 벌면 농사 지어야 하는 농민들이 죄다 수공업에 뛰어들까봐 세금도 겁나 세게 때렸다는 거. 거지 같은 대우에 참다 못한 장인들이 죄다 런하는 바람에 조선 후기에는 나라에서도 돈을 내고 민간 장인들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죠. 여튼 조선시대 노동자들은 1년 내내 법정 휴무도 없이 일하다가 골병 들기 십상이었지만 아무리 아파도 약재가 비싸서 약 한 번 지어먹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상님들에게 이약이 있었다면? 고된 농사일 때문에 1년 365일 근육통으로 끙끙 앓고 계신가요? 오래 지속되는 통증인 관절통, 근육통에 오래가는 타이레놀 ER650. 통증이 생겼을 때 빠르게 가라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알만 먹어도 진통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타이레놀 ER650의 알약은 2층전 구조로 만들어져서 절반은 빠르게 녹아서 통증을 완화하고 나머지 절반은 천천히 녹아 8시간 동안 진통 효과가 지속됩니다. 갓난쟁이 없고 밤 새도록 남편 여름저고리 짖다 생긴 목 통증, 전쟁 앞두고 화살 대량 생산하느라 생긴 관절 통증, 과거 시험 때문에 말타기 연습하다 생긴 다리 통증, 워커홀릭 임금 때문에 밥 먹듯이 야근하다가 생긴 허리 통증, 타이레놀 ER650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노비가 말을 너무 안 듣고 속을 썩여서 두통이 도지셨나요? 혼자 몰래 여시랑 조청 먹다가 이가 아프신가요? 하루 종일 돌 다듬다가 으슬으슬 열이 오르고 있나요? 두통, 치통, 발열, 생리통에는 통증에 15분 만에 빠르게 작용하는 타이레놀 500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감기 증상을 단 한 알로 완화하는 타이레놀 콜드, 달콤한 파우더 제형에 혀 위에서 바로 녹아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타이레놀 산까지 있다는 사실. 아, 보릿고개라 밥을 못 먹어서 약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타이레놀은 공복에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조선시대로 날아가서 타이레놀 팔면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리님 헛소리 때문에 지금 제가 타이레놀 먹어야 할 판이네요. 지금까지 교양 만두였습니다.